에피소드 박스는 동서양 유머, 고금 소총, 유명인 일화를 다룬 이야기 뚝딱 상자입니다. 고전 명수필, 내가 살아가는 모습, 요남 박지원. 6월 어느 날 밤, 낙서 이소구가 나를 찾아왔다가 돌아가서 글 한 편을 지었는데 그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었다. 내가 연암 어른을 찾아갔는데 사흘이나 끼니를 걸은 채 망건과 버선을 벗고 창틀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서 행랑에 천한 것들과 어울려 서로 말을 주고받고 계셨다. 그 글에서 연암은 바로 나를 말함인데 내가 황해도 금천역 연암 골짜기의 삶으로 사람들이 내 호로 삼아 부르는 것이다. 그때 내 식구들은 모두 광릉에 있었다. 내가 본래 몸집이 비대해 몹시 더위를 타는 데다 또 풀과 나무가 울창해서 여름밤에 모기와 파리떼도 두통거리 이려니와 논에서 개구리떼가 밤낮 없이 우러대는 일도 지겨워서 여름만 되면 늘 서울집으로 비서를 왔다. 서울집이 비록 나지막하고 비좁으나 모기나 개구리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었다. 집에는 집을 봐주던 계집종 하나뿐이었는데 갑자기 눈병이 나서 미친 듯 울어대더니 나를 두고 달아났다. 당장 밥을 지어줄 사람이 걱정이었다. 할 수 없이 행랑채에 사는 사람에게 부탁해 밥을 먹는 처지가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서로 터놓고 지내게 되고 그들도 나를 꺼리지 않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노비처럼 부릴 수 있었다. 혼자 조용히 살자니 마음에 한 가지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가끔 시골집에서 오는 편지를 받더라도 다만 평안하다는 글자나 훑어보고는 팽개쳐 두었다. 이러다 보니 거칠고 게으른 생활에 버릇이 들어 남의 경조사에 인사하는 일조차 그만두었다. 어떤 때는 며칠씩 세수를 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열흘이 넘도록 망건을 쓰지 않았다. 손님이 와도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지나가는 나무 장수나 참외 장수를 불러 앉혀놓고 효제 충신과 예의 음치에 대하여 친절을 다해 가르쳤다. 남들은 나를 보고 눈치 없이 한 번 말이 나오면 질리도록 오래 끈다고 불평하지만 그 버릇을 고칠 수 없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더러 가정이 있으면서도 객지에서 나그네 노릇을 하고 처자가 있는데도 중처럼 혼자 산다고 비웃지만 나는 더욱 느긋해져서 해야 할 일이 없음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다. 어느 날이었다. 한쪽 다리가 부러진 까치 새끼 한 마리가 비틀거리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에 안타까웠다. 밥알을 던져주었더니 차츰 길이 들어 날마다 찾아와 서로 친해졌다. 그래서 그놈과 장난하며 맹상군은 전혀 없고 단지 평원군의 식객만 있구나라고 말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나라 관습에 화폐 단위를 문이라고 하기에 결국 또는 전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나라 제상 맹상군의 성이 전이여 이름이 문이므로 맹상군은 곧 전문인데 이 전문과 돈을 뜻하는 전문의 의미 같으므로 그렇게 농담해 본 것이다. 그리고 평원군의 식객이란 절름발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내가 있는 곳에 돈이라곤 한 푼도 없고 절름발이 식객인 가치만 있다는 뜻이었다. 졸다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고 책을 보다가 또 졸아도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푹 자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어쩌다가 글을 지어 나의 뜻을 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새로 배운 절연 소금으로 두어 곡조를 뜯기도 한다. 어떤 친구가 술을 보내주면 기쁘게 퍼마신다. 취한 뒤에는 나 자신을 스스로 예찬해 보기도 한다. 내가 나만을 위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주창한 양주와 같고 모든 사람을 고루 사랑하는 것은 겸해순금을 주창한 묵적과 같고 자주 쌀떡이 비는 것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학문에 몰두한 안영과 같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은 보가를 창시한 노자와 같고 마음이 넓어서 사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우주의 본체와 근원을 설명한 장자와 같고 참선하는 것은 석가모니와 같다.
또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은 소신 있게 사는 유하예와 같고, 술을 잘 마시는 것은 진나라 중림 7년 중 한 사람인 유령과 같고, 남의 집에 밥을 얻어먹는 것은 한신과 같고, 잠을 잘 자는 것은 한 번 잠들면 100일을 잤다는 진박과 같고, 검은 고를 잘 타는 것은 자상어와 같고, 책을 저술하는 것은 말을 더듬었기에 서적만을 탐독한 양운과 같다. 그뿐만이 아니다.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에 비기는 것은 제갈 공명과 같으니 나는 거의 성인에 가깝지 않은가. 다만 키만 크고 무능하기로는 구척사천 큰 키의 조교에게 겸손해야 하고, 3일을 굶고도 염치를 찾는 것으로는 지나치게 청렴했던 오릉중자에게 양보해야 하니 그것이 부끄럽고 부끄럽구나. 그리고는 혼자서 크게 한바탕 웃는다. 그때 나는 사흘째 굶고 있었는데 행랑살이하는 사람이 남의 지붕을 이어주고 품삯을 받아왔어야 겨우 저녁밥을 지었다. 행랑방 어린아이가 밥 투정하느라 울면서 먹으려 들지 않자 행랑살이하는 사람이 성이 나서 밥사발을 엎어 개에게 주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라고 욕했다. 그때 내가 막 밥을 먹고 곤에서 드러누웠다가 일어나서 평소에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욕만 퍼부으면 커서 은혜를 모르는 불효자가 된다고 말해 주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은하수는 지붕 위에 드리워 있고 별똥별이 서쪽으로 흐르며 하늘에 하얀 직선을 그린다. 행랑살이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낙소가 오더니 어르신께서는 혼자 누워서 누구와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이른바 행랑에 천한 것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더라. 라고 적은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또 낙서의 글에는 눈 오는 날 떡을 구워 먹던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옛집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낙서의 집과 우리 집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어. 그가 어려서부터 나를 잘 보아왔기 때문이리라. 그때만 해도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펴고자 하는 뜻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내 나이 40도 채 못 되어 벌써 머리털이 하얗게 샌 것을 보고서 그가 느낀 바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병들고 피곤해졌으며 기백은 쇠하여 꺾였고 세상에 대한 의욕도 조용히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는 옛날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에 그를 위해 글을 지어 보답하고자 한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 정조 때 개혁을 주창한 실학자입니다. 명문가 출신이지만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서울 탑골집에서 재능은 있으나 신분 때문에 불우한 문사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 수필은 그때 쓴 글입니다.